2022년 6월 14일 인터넷 뉴스 보니까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구한 소년이 드론이라는 제목의 뉴스에 있어서 그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드론에 대해 여러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한면의 뉴스는 우크라이나를 구한 13살 소년의 치명 드론에 대한 내용인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년이 취미용 드론을 이용해서 전쟁 발발 초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진격을 저지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는 얘기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소년은 자기 집 근처에서 드론을 날려 러시아 탱크 부대의 위치를 파악해 우크라이나군이 곡사포로 폭파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의 드론 활약상은 수없이 많은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압도적인 공세를 막아내고 있는 원동력은 서방 세계의 지원, 결속력과 더불어 유무인기 복합적 전술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전쟁의 양상이 많이 변화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갈수록 첨단화, 복잡화하는 미래전에서 유인기와 무인기를 함께 운용하는 유무인 복합체계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예를 들어 전투기와 무인기 또는 헬기와 드론이 원팀을 이루게 되는데요. 기사 내용은 6일 글로벌 뉴스는 키이우의 자기 집 근처에서 드론을 날려 러시아 탱크 부대의 위치를 파악해 우크라이나군이 고속도로 폭발할 수 있도록 도운 안드리 포크라사란 소년이었다고 보도했다. 계속해서 소년의 아버지가 소셜미디어 웹을 통해 지역 민병대에 알아낸 자표와 사진을 보냈고 지트미르 도로에서 진격하던 러시아 최대 규모 탱크 부대는 키이우 서쪽 40km 지점인 베레 지브카 근방에서 저지됐다. 어린아이도 조종할 수 있는 상업용 드론이 러시아군 부대의 이동부터 전쟁 분야까지 낱낱이 추적하고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하기 때문에 러시아군은 숨을 곳이 없었다. 우크라이나 드론 혁명 해제인 타라스 트로이아크는 드론은 전쟁의 게임 체인지라면 민간인 드론 조종사들이 도움이 없었다면 키이우는 벌써 러시아군에게 함락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기사에서 보던 드론을 이용해서 러시아군이 탱크를 저지했다는 소년의 모습이다. 다음으로 드론에 대해서 드론에 대한 필요한 여러 가지를 대하 알아봤습니다. 드론에는 날개 숫자에 따라서 구분하던데 날개가 3개면 프로펠러 날개 3개면 트라이콥터, 4개면 쿼드콥터, 5개면 펜타콥터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또 드론은 용도별로 여러 가지는 아닌데 용도별로 충당용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찾기 어려운 산이나 지역에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하여 가보지 않아도 지형과 지물을 촬영할 수 있는 드론, 그래서 충용용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용인데 교통, 체증 등 위급 상황에 시간이 지체되면 골든타임을 놓치기 쉬운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드론으로 심실 제동기 드론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차가 막혀서 구급차가 출동이 곤란한데 드론을 보내가지고 구급의약품, 구급 상자 또는 심실 제동기를 싣고 가서 환자한테 가까이 도착해서 응급 환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용 드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탐사용인데 우주와 지구를 탐사할 때 위험 지역으로 사람이 직접 가지 않고 드론을 통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탐사용 드론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군사용 드론이라고 앞에 동영상에서 그렇고 키이우관 15세 소년 얘기도 있는데 군사용 드론은 근데 소년은 군사용 드론이 아니고 일반 상업용, 일반 레저용 드론으로 구한 거고 실제 군사작전을 위해서 만든 드론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중고도 무인정찰기 고도 10에서 13km 상공에서 24시간가량 채공하면 몇 킬로 떨어진 곳까지 레이더 등으로 감시할 수 있는 고성능 무인기 아프가니스탄 벽에서 맹활약한 고고도 무인기 프로젝터와 비슷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군사용 드론으로서 이것이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무인기는 프레데터 NQ9 리퍼 군사용 드론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군사용 드론인데
요거는 우리나라 한국에서 운영하는 드론인데 송월매라고 2000년대 개발을 마치고 군에 배치됐으면 길이가 4.8m, 날개벽이 6.5m, 최대 시력이 110km, 채용시간은 4시간. 채용시간이 4시간이라 4시간은 작전하기는 결코 긴 시간이 아니고 짧습니다. 짧아. 작전 반경은 100km가량. 오른쪽에 있는 권산주는 비하면 한참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글로버호크는 2019년 12월 1호기에 이어 2020년 4월 2, 3호기가 한국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이 미군은 이 권산드론은 미군들이 사용하는 프로젝터 NQ9 리퍼라는 군사용 드론을 수입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호크라는 이름을 지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20km 상공에서 4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무인 정찰기로 한 번 뜨면 38시간에서 42시간 비행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4시간인데 여기는 42시간, 최고 42시간 비행했더니 성능이 한적화됐습니다. 그리고 작전 반경도 3000km, 왼쪽은 100km인데 여기는 3000km, 한반도 밖까지 감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호크 외에 정찰용 국산 군단급 무인 정찰기 송월매와 서북도서 정찰용인 이스라엘제 헤론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드론에 대해서 여러 제작 업체 모델을 가지고 성능을 비교하는 표가 있던데, 혹시 드론을 구입할 수 있는 또 구입해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성능 비교표를 찾아가지고 비교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2019년 8월 기준입니다. 드론을 보면은 실내 사용할 수 있는 거, 실내에 사는 거 중에 있는데,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실내라는 것은 토이드론입니다. 토이드론 연습용 장난감을 얘기합니다. 요거는 드론 자격증이 필요 없는 걸로 보통 보입니다. 드론 자격증이 필요 없다. 요거는. 그리고 방에서 날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촬영이나 경치를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 성능도 있다 해도 형편없고, 이건 어디가나 장난감, 연습용, 초등학생이나 어른들이 심심풀이 장난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위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거, 여기 실제 드론인데 탐사용, 또 정찰용 또는 촬영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실내 드론인데, 요거는 드론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알아야 할 건데, 패럿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브랜드가 패럿인데, 요거는 요게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프랑스로 고쳤습니다. 이 패럿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제조사가 프랑스로 되어 있습니다. 짜이로도 요거 한국입니다. 한국 제조고가. 맨 밑에 장난감 패럿도 맨 프랑스고, 바이로봇도 제조사가 제조국이 한국이고, 한빛 드론도 제조국이 한국입니다. 한국. 요 성능 비교가 있는데, 정책 결합, 용량과 가격 대별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 날리려면 드론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계속해서 브랜드별 드론 성능 비교표인데, 요걸 왜 설명해 주냐면, 드론을 구입하고자 한 사람은 참여해서 드론을 구입하라, 그 얘기입니다. 실내 장난감용은 요거는 설명할 필요도 없고, 장난감 이거 방에서 갖고 노는 장난감은 설명할 필요 없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거, 드론 자격증이 필요한 드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최대 비행시간인데, 브랜드 제품을 1개, 2개, 3개, 4개, 5개를 비교했는데, 페르시란 프랑스제는 모델빙 안 합히네요. 25.8분, 최대 비행시간이 25.8분이랍니다. 그러니까 정지비행, 주 1회번은 정지비행 상태로 측정한 최대 비행시간이면 비행 환경, 배터리 등에 따라 달릴 수 있음. 이걸 참고해서 5가지 제품 중에서 가장 많이 비행할 수 있는 시간은 같은 배터리 용량 사용해도 페르시란 프랑스 제품이 25.8분으로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보면은 19.4, 10, 18.7, 9.6 여기 있습니다. 요거 보고 만일 본인이 드론을 구입한다면 어떤 브랜드 회사 제품을 구입할 건지 요거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브랜드 드론 성능 비교표 2019년 8월 기준입니다. 요거는 이제 배터리 충전 시간 결과를 5개 제품을 가지고 비교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실내하는 장난감 드론은 이건 설명할 필요도 없고 자격증이 필요한 실내 드론 요거 설명해 보겠습니다. 충전 시간을 보면은 페러스제는 127이네요. 127번. 시마, 이거는 중국산인데, 277번. 제로텍, 짜이로 등은 43, 84, 49 등등이 있습니다. 충전 시간이, 구입할 때, 요 추정용도 참고해서,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충전 시간 됐고요. 그 다음에 2021년 3월 1일부터 250g을 초과하는 드론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반드시 해당 자격증을 따야만 250g 이하의 왕모형 드론을 취미 내정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분은 자격증이 필요 없답니다. 드론, 요게 바로 드론 자격증인데 한국 교통안전공단 이세상이 이름으로 발행합니다. 자기명에 보면 초연형 비행장치 비행자격 증명서로 되어 있고 자격번호, 성명, 생년일, 또 국적, 주소 국적, 교부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선물드리면 2021년 3월 1일부터 250g을 초과하면은 토이 장난감이라도 장난감 드론에도 자격증을 따야 한다. 250이라는 이하는 자격증이 필요 없다. 근데 250g을 초과하면 이건 토이 장난감, 토이란 건 장난감, 실내에서 날리는 장난감도 250g만 넘으면 자격증 따야 한다는 그런 얘기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이 만들어졌는데 작년이네요. 내용을 보면 250g 이하는 신고가 필요 없고 자격도 필요 없답니다. 근데 250g을 초과하고 2kg 이하는 신고도 이것도 필요 없고 대신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7kg 이하는 소유자가 신고를 해야 되고 필기시험과 비행경력 6시간 경력이 필요하답니다. 필기시험과 비행경력 6시간으로 자격증을 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5kg 이하는 소유자만 신고하고 필기, 비행력 10시간, 실기, 시험을, 요걸 봐가지고 자격을 따르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250kg 초과는 이것도 소유자 신고하고 필기, 비행경력 20시간이 필요합니다. 학원에 가면 연습하는 시간이 20시간을 넘기 때문에 연습하고 실기 시험을 쳐가지고 자격을 따르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금지구에서 드론을 날리고 싶다면 비행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를 받지 않으면 최대 200만 이하의 가태를 물어야 한답니다. 현재 비행 금지 지역은 휴전 인근, 서울 도심 상공 일부, 그리고 150도 이상의 고도, 인구 밀집 지역, 혹은 사람이 많은 곳이 상공, 비행장로부터 반경 9.3km 이내의 곳도 비행 금지구역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드론협회가 공동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레디트 플라이 또는 JCN 시스템의 드론 플라이를 이용하면 비행 금지 구역과 비행 가능 구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게 인터넷에 웹에 핸드폰으로도 할 수도 있고 PC에서 인터넷에서 열 수 있는데 레디트 플레이 드론 요걸 인터넷으로 치면 요게 나옵니다. 요게 나와가지고 요걸로 비행 금지 구역인가 비행 드론을 날려야 되는가 그거를 요걸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드론은 경치 촬영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데 대한민국의 드론에 대한 규제법이 정해졌습니다. 법이 태국에서 활용이 되고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국에는 뭐든지 하면 규제하는 법이 따르기 때문에 그 규제 안에서 드론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